살다 보면 불현듯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가오는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가슴 움직이는 순간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11회 시작합니다. 진행 강현정입니다. 오늘은 거인의 정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원작의 제목은 The Selfish Giant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지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그 정원은 정말 크고 멋졌습니다. 푹신한 초록잔디 위에는 별처럼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봄이면 분홍빛과 진주빛 꽃이 흐드러지는 복숭아 나무가 12그루나 있었죠. 가을이면 그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어찌나 감미롭게 노래를 하는지 아이들은 놀다가도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곤 했다지요. 와, 여기서 노니까 진짜 행복해. 아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먼 곳에 사는 친구 코니시 오거를 만나러 갔다가 무려 7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대요. 그리고 7년이 지나자 할 얘기를 다 했는지 이제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랍니다. 성에 도착한 거인은 자기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매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고 아이들은 도망쳤습니다. 내 정원은 내 거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야. 나 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할 거야.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장을 쌓고 이런 팻말까지 달았습니다. 무단 침입 금지, 어길시 처벌. 그는 매우 이기적인 거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은 이제 놀 곳이 없었어요. 길에서 놀아보려고 했지만 길은 먼지투성이에 딱딱한 돌멩이들만 가득해서 영 재미가 없었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거인의 높은 담장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며 담장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놀 때 진짜 행복했는데. 아이들은 서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다 봄이 왔고 온 나라에 꽃망울이 피고 작은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큼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 새들은 노래하려 하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 피우는 걸 잊어버렸답니다. 한 번은 예쁜 꽃 한 송이가 잔디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보더니 아이들이 불쌍해서 다시 땅속으로 쏙 들어가 잠들어 버렸답니다.
정원에서 신난 건 오직 눈과 서리뿐이었어요. 봄이 이 정원을 잊었나 봐. 우리 1년 내내 여기서 살자. 눈은 커다랗고 하얀 망토로 잔디를 덮었고 서리는 모든 나무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북풍에게도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죠. 북풍이 왔습니다. 북풍은 털옷을 두르고 하루 종일 웅웅거리며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굴뚝까지 날려버렸다죠. 여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정말 멋진 곳이야. 우박도 불러야겠다. 그러자 우박이 왔습니다. 우박은 매일 3시간씩 성 지붕 위에서 쿵쾅거리며 돌판이 거의 다 깨질 때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원을 최대한 빨리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숨결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대체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날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거인은 창가에 앉아 차갑고 하얀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고 여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황금빛 열매를 맺어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늘 겨울이었고 북풍과 우박, 서리와 눈이 나무 사이로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은 깨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달콤하고 감미로워서 왕의 악사들이 지나가는 줄 알았답니다. 사실 그건 창밖에서 작은 홍방울새가 노래하는 소리였어요. 거인의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던 거죠. 그 순간 우박도 춤추기를 멈추고 북풍도 우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콤한 꽃향기가 들어왔고요.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아 거인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인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원 담장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살금살금 들어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거인이 볼 수 있는 모든 나무마다 아이들이 한 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나무들은 너무 기뻐서 꽃을 한가득 피우고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이들 머리 위를 감싸주었습니다. 새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기쁨에 지저귀고 꽃들도 푸른 잔디 사이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딱 한 구석만 빼고요. 그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정원의 가장 먼 구석에 작은 소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나뭇가지에 손이 닿지 않아서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저 서럽게 울고 있었답니다. 불쌍한 그 나무도 여전히 서리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북풍은 그 위에서 으르렁거리며 불고 있었죠. 올라와 꼬마야. 나무가 가지를 최대한 낮췄지만 소녀는 너무나 작아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의 모습을 보자 거인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거지. 이제 봄이 왜 여기 오지 않았는지 알겠어. 저 불쌍한 어린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고 담장도 허물어야겠다. 내 정원은 앞으로 영원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거야. 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고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답니다. 오직 어린 소년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거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년을 부드럽게 안고 나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순식간에 꽃을 피웠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소년은 두 팔을 벌려 거인의 목을 감싸 안고 거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거인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아이들도 다시 달려왔고 그들과 함께 봄도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가 너희 정원이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와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시장에 가던 사람들이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은 거인과 놀았고 저녁이 되자 거인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네 작은 친구는 어디 있니? 내가 나무에 올려준 그 아이 말이야. 거인은 그 아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인에게 키스를 해줬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꼭 내일 여기로 다시 오라고 전해줘. 거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인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사랑했던 그 작은 소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거인은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첫 친구를 그리워하며 그 아이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인은 아주 늙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아이들과 뛰어놀 수 없게 되자
그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내 정원엔 아름다운 꽃이 많지만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구나. 어느 겨울 아침 거인은 옷을 입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겨울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봄이 잠든 것뿐이고 꽃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거인은 갑자기 눈을 비비며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원 가장 구석에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황금빛이 흐르고 은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거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작은 소년이 서 있었죠. 거인은 기쁨에 겨워 계단을 뛰어내려가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의 손바닥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걸 보고 얼굴이 붉어지며 외쳤습니다. 누가 널 이렇게 다치게 했니? 말만 해. 내 큰 칼로 그를 혼내줄 거야. 아니에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상처랍니다. 너는 누구니? 그 순간 거인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고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내게 정원을 열어줬듯 오늘은 내가 당신을 내 정원으로 데려갈게요.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정원에 들어왔을 때 거인은 하얀 꽃으로 덮인 나무 아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주위엔 하얀 꽃잎이 수북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라면 7년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내 집 정원이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 있다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순간 아이들이 놀고 있는 정원의 모습이 아름답게 다가왔다면 웃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같이 가서 노는 모습은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놀곤 하니까요. 한데 이게 내 집 정원이라면 말이죠. 당시 거인은 이 모습을 보고 이거 내 정원인데? 이거 내 거인 건 누구나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실감나는 거인은 선택을 했겠죠. 나 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할 거야. 그리곤 무단 침입 금지, 어길시 처벌이라는 팻말도 세웁니다. 그때 거인에게는 이게 실감이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긴 겨울뿐인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며 거인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생깁니다.
도대체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날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바람이 마음에 싹 트고 봄을 기다리는 거인의 눈앞에 다시 아이들이 정원에 놀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을 때 거인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진짜 아름다운 광경으로 느끼게 됩니다. 거인은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그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지, 봄이 여기 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이런 깨달음도 다가옵니다. 이제 거인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담장을 허물어야겠어. 내 정원은 앞으로 영원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거야.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소년을 나무에 올려줍니다. 소년은 거인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거인을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다시 정원으로 돌아오고, 얘들아, 이제 여기가 너희 정원이야.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와 담장을 허물고 이제 사람들은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지요. 내 정원엔 아름다운 꽃이 많지만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로구나. 거인은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함께 늙어갑니다. 거인은 겨울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봄이 잠든 시간이고 꽃이 쉬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거인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 나무에 올려주었던 작은 소년의 초대를 받으며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 동화의 원작 제목은 Selfish Giant, 이기적인 거인입니다. 캠브리지 사전에는 selfish란 자신의 욕구나 필요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필요나 바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거인 정원에서 놀고 자기 거인 정원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모습이 어떨 때는 쫓아내는 행동으로 가고 어떨 때는 함께 마음을 열고 어울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어릴 때 보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기적인 거인의 이 변화가 무척 인상적이었답니다. 아일랜드 태생이며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앙드레 지드와 19세기 말 유럽 문학계에서 만난 동시대의 작가인데요. 앙드레 지드가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 쓴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와일드는 상당히 아둔한 평가가 그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잘 포장하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어낼 줄 안다. 이렇게 칭찬한 기사를 내게 내밀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모든 생각들이 벌거벗은 채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내가 이야기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각가는 자신의 생각을 대리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대리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해나갔다고 하지요.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11회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강현정이었습니다. Winter filled the air. Now only snow and frozen shadows linger everywhere. Lonely in my castle, I gaze beyond the stone. My heart grows ever colder, chilled to the bone. Frost upon the petals, branches bare and thin, longing for the sunlight.
fresh wind in. Smiling at the children, love begins within. Slowly snow is melting, grass turns green and bright. Happiness returns to every place I want.